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주택 단지 개발 루트하고 신천지에 퍼지는 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신천지는 본래 카카오톡을 안 씁니다. 절대. 징계사항입니다. 카카오톡을 쓰면. 신천지 사람들이 쓰는 폰은 인터넷 갖고 막 게임하고 놀게 돼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그거보다 좀 낮은, 연락만 열심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옆에 앉는 사람들은 이미 꽤나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옆에 성가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55세 이상은 안 받아요. 쓸모도 없다고. 장애인 안 받고 흑수저 안 받습니다. 신천지가 37년 역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일단 병 걸려서 죽은 거 자체는 믿음이 약한 거라고 봐요.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궁금은 한데 네.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자 직접 만나본 적도 있습니까? 헬스센터에서 한번, 먼 발치에서 한번. 변상욱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시겠죠? Newsflex. 안녕하세요. 뉴스플렉스의 D입니다. 먼저 제 채널은 어떤 사람의 인성이 나쁘다거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 정황을 따져서 정체모를 음모론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단 인터뷰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 보여진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각종 뉴스와 유튜브 여러 곳에 나와서 신천지 예수교회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YTN의 변상욱 앵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명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변상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변상욱 앵커는 CBS 기독교 방송국 대기자 출신입니다. 변상욱 씨 대단합니다. 원래는 CBS에 대기자라는 게 없었는데 변상욱 씨로 인해 새로 도입됐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럼 오늘 왜 변상욱이냐? 바로 선을 넘는 취재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재윤리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 사태. 채널A 기자가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과 편지 등을 통해 언론과 검찰의 유착 상황 그리고 협박 취재 내용이 공개되면서 안 그래도 바닥이었던 언론의 신뢰도가 더욱 추락하게 됐죠. 기자가 취재 중에 가족은 건질 수 있다, 검찰 핵심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나다, 뭐 거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공과 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하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 넘은 영상 함께 보시죠. 사장님 바로 밑에가 접니다. 끝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상무급입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맨 처음에 가게 한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한테 가서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인 악한 집단이다. 이걸 경찰이 알아야 된다. 이걸 갖다 니들이 감싸주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면 책임져라. 그다음에 검찰로 갔습니다. 사법부, 법원에도 갔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교육감, 국회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갔고요. 지랄지랄했습니다. 그냥 다 수집했습니다. 여당의 아무개 당시 장관하던 다 조사해가지고 내가 다 쥐고 있는데 내가 기사를 안 쓰고 요번에는 같은 장로 같은 집사 입장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확 질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냥 개거품을 한번 물고 나왔습니다. 영상 제목이 가면 벗기기인 이유는 변상욱 앵커가 쓴 언론 가면 벗기기라는 책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변상욱 앵커의 저서들을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다 써 있습니다. 언론은 벽돌과 같다고들 한다. 잘 쌓으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쌓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종교란 네 편, 내 편, 이쪽, 저쪽, 내 것, 네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넘어선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진하는 신앙 행위와 양식이다. 책만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를 그런 데다가 앉혀놨겠죠. 눈치 빠르게 잘 빠져나가니까 최대한 악랄하게 공격하고 돈은 안 물어주는, 법에는 걸리지 않는. 아니 그리고 경찰, 검사, 시장, 국회의원 그 위가 변상욱 기자였습니까? 자기의 취재보도의 의무를 마치 무기인 양 협박하는 모습이 과연 언론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황우석 교수 사건 때도 협박 취재, 함정 취재로 기자윤리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전이나 언론이라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중잣대라고 하죠. 채널A 기자에 대한 변상욱 앵커의 발언은 아주 청렴하십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몇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사를 더 강화해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약간 압박이 되는 거고
가족을 확 꺼내버리면 이거 협박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내가 검찰하고 잘 통하는데 선처가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좀 회유같이 들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글쎄요. 취재할 때 저도 검찰을 취재해봤습니다만 그런 건 해보지는 못했는데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회유입니까? 협박입니까? 위협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충분히 해악의 고지될 수 있고요. 협박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들한테 가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전달합니다만 기자는 그냥 기자이면 되지 네. 뭐 거기에 영웅이라든가 뭐 큰 일을 하겠다든가 성공해 봐야겠다든가 이런 생각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냥 기자이고 싶다는 생각만 하라고 그러는데 변상욱 앵커의 자질이 의심된다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평등하게 다루고 보도해야 할 자리에 계신 분이 사심을 담은 주장과 보도를 낸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변상욱 앵커 이분이 나와서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교회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뭐를 만들고 뭐 이 모든 것들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히브리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온 자기네들의 부족 설화이고 거기에 대한 재해석과 재해석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한 성인이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맞닥뜨린 신의 존재 그게 뭔지를 자기도 또 어느 정도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일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이면은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신은 겁나게 높은 데서 겁나게 큰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갖다 찍어 누르는 존재였는데 예수는 전혀 다른 신을 발견한 거죠. 자기의 내면적인 체험을 했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고. 이 뭔 개소리야!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변상욱 앵커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 중 부정확한 정보 전달, 추측성 보도, 그리고 현장 취재와 사실 확인 없는 저널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제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